과거에는 완벽한 사람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끌리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특징 하나로 무려 1,5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가 있습니다. 히릿 히렌츠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다들 보셨나요? 무려 1,500만 돌파라는 기록.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보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N차 관람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힘. 도대체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제가 또 독감에 걸렸어요. 올해 유독 많이 아픈데 이거 나이 때문인 것 같은데 히리들 나이. 먼저 첫 번째, 밸런스. 이 영화가 특히 잘 된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밸런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반대로 예술 영화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그 어딘가의 밸런스. 대중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은 낮추면서도 보고 나왔을 때 남는 감정의 잔상은 깊은 그런 작품 말이죠. 사실 많은 작품들이 둘 중 하나로 기울어집니다.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거나 의미는 있는데 다가가기 어렵거나.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붙잡아낸 작품인데요. 쉽게 볼 수 있는데 쉽게 잊히지는 않는 영화. 그리고 대중은 언제나 이런 작품에 반응합니다. 이 영화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권력 싸움이나 정치극 대신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시간을요. 그래서 관객은 역사적 이야기를 보러 들어왔다가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밸런스는 구체적인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 어몽도는 왕을 보고도 그를 몰라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왕을 아들 혼내듯 나무라고 볼멘 소리도 서슴없이 합니다. 왕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을 유배 생활을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모먼트들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영화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데요. 특히 왕이 마을 사람들과 번갈아가며 밥을 먹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왕이라고 자신을 자책하던 단종은 자신의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난 후 사람들이 정성스레 차린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여는 10대처럼 말이죠. 결국 그 밥상은 왕에게 대접이 아니라 관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권력이나 비극적 역사라는 거리감은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온도로 기억되게 하는 연출. 영화가 만들어내는 밸런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즘 특히 주목받는 매력 두 번째, 여운이 남는 이야기. 영화가 가진 중요한 힘 중 하나는 이미 그 배경 자체가 비극의 정서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앞에 개인적 감정, 선택, 욕망, 상처가 더 비극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종이 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유배까지 당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그가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걸 잃고 난 이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왕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우리는 권력을 가진 순간을 이야기로 소비하는데 이 영화는 반대로 권력을 잃은 이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는 왜 슬픈 결말에 더 오래 마음을 두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재밌었던 것보다 마음에 남았던 것, 의미 있는 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재미는 순간의 도파민을 선사하지만요. 마음에 남았던 것, 의미 있었던 것은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행복하게 끝나는 얘기가 보는 순간 만족을 주지만 슬프게 끝나는 얘기는 보고 난 뒤에 생각을 남기는 것처럼요. 이를테면 라라랜드도 그렇죠. 두 사람의 서사는 아름답고 찬란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서로에게 닿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회자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이어졌다면 그 영화가 지금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을까요? 오히려 약간의 결핍, 상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여운이 그 작품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화는 단지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허무와 잔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관객은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감정 속에 머무르게 돼요.
이 영화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새드 엔딩의 힘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얘기에 더 끌릴까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의 특징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특징입니다. 3. 결핍이 완성한 매력. 예전엔 완벽한 스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의 신비로운 스타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핍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왕이었지만 권력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모든 걸 잃은 채 살아가야 했던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 이건 지금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잘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단종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촌장 어몽도와의 관계가 대표적이죠. 처음에는 왕과 백성이라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점점 관계가 사람 대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인물의 매력을 크게 느끼는데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어떤 위치가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 속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순간 매력적으로 보이는가까지 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 남겨뒀던 질문입니다. 왜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핍과 솔직함이 완벽함보다 더 매력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시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넘쳐나는 완벽한 사람들.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동경했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SNS만 켜도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자기 관리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완벽한 사람들까지 손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 많이 보니까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비현실적이다. 나랑은 다른 세계군. 그러면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공감대에 끌리는 심리. 매력의 본질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은 감탄은 나오지만 공감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수하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공감대가 생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 트렌디한 매력, 특히 여기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 솔직함이 부르는 신뢰감. 예전에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위험했습니다. 평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또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인데요. 다들 포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이 더 믿음이 갑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은 진짜다. AI로 인해 완벽한 얼굴을 지닌 인플루언서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완벽한 편집, 영상미, 어딘지 완벽하긴 한데 내 마음이 가지 않는 현상, 온라인만 해도 넘쳐나죠.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저 사람은 진짜다 라는 느낌이 생기면 그게 매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질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꼭 언급해야 될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이 얘기 안 하나 하셨죠? 네, 궁금해하셨던 히리들기 희소식. 네, 장항준 감독과 배우 박지훈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엄청 잘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는 사람.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계속 생각나고 마음이 가는 사람. 저는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분이 만들어낸 왕과 사는 남자가 바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꼽아봅니다. 네 번째 특징, 정립식 호감.
배우 박지훈의 재발견.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건 어쩌면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배우 박지훈의 재발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꾸준한 적립식 호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단순히 운 좋게 떴다가 아니라 아역배부터 시작해서 워너원이라는 아이돌 그룹 활동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저장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드라마,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 약한 영웅에서 연기 호평을 받으며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배우에게 사람들은 묘하게 더 마음이 갑니다. 잘해서도 있지만 그 잘남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호감은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 빵! 하고 터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라는 말처럼요. 사실 사람들은 늘 극적인 서사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세상을 뒤집는 천재 얘기, 무명에서 단숨에 스타가 되는 언더독 서사. 그런데 현실의 진짜 감동은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자기 자리를 지켜오던 사람이 드디어 맞는 타이밍을 만났을 때 훨씬 더 크게 터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캐릭터로 늘 자신을 증명해왔던 배우 박지훈을 본 관객들은 이상하게 그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5번째 특징, 최고가 아닌 최애. 마지막 이유는요, 이 장항준 감독이라는 불가항력입니다. 저는 장 감독님을 생각하면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애로 남을 수 있는 사람. 최고여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거요. 그리고 그 저력을 이번 영화로 증명해내기도 하셨죠. 본인만의 방식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매력인데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오래 사랑받는 사람들은 약점까지 포함해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죠. 특히 장항준 감독님은 무엇을 잘하고 뭘 못하는지 비교적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강합니다. 왜냐면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메타인지가 잘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격지심에 덜 끌려가고요. 나보다 빛나는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또 단점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을 귀한 줄 알고 관계를 붙잡을 줄 아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게 쉬운 듯하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태도죠. 사람은 대부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 방어적이 되거나 숨기거나 괜히 남을 깎아내리거나 센 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님 같은 유형은 다릅니다. 내가 모든 걸 최고로 잘하진 않아 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해보겠다 라는 유연함이 돋보이는데요. 여기서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왕사남이 무려 현재는 1000만 영화지만요. 초반에 여기 등장하는 호랑이 CG가 아쉽다는 평이 많았대요. 그래서 결국 호랑이 CG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상영 중에 내용을 수정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세계 최초 AS 영화로 불리기도 한다는 사실. 재밌고 장 감독님스러운 에피소드 아닌가요? 사실 누구는 민망해서 숨길 법한 이야기조차 유머로 전환하고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하는데 더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 모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신기한 매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장 감독님과의 썰을 풀어드리면 한 프로그램의 촬영에서 감독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방송처럼 좋으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경청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실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촬영을 하며 감독님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의 흥행을 저도 한마음으로 조금 더 기뻐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박지훈 배우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이 갖고 있는 매력은요. 어쩌면 오늘의 핵심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무해한 매력인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강자는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요. 또 첫인상에서 임팩트를 주는 타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곁에 두고 싶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죠. 그 이유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존재보다 내 마음을 열게 만드는 존재에게 더 오래 끌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약간의 틈이 있는 사람은 애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애정은 감탄보다 오래 갑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왕과 사는 남자가 잘 된 이유도 박지훈 배우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 같은 분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도 결국 여기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하게 스며드는 힘, 상대를 긴장시키기보단 편안하게 만드는 힘, 그러면서도 자기 세계를 잃지 않는
힘. 왕과 사는 남자의 매력은 단순한 흥행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압도적인 강자의 이야기라기보단 어딘가 조금 여백이 있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존재들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죠. 우리 주변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 익숙해서 쉽게 지나쳤던 사람, 화려하게 나의 존재를 외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포텐을 팍 터뜨릴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꼭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을까? 나도 언젠간 내 방식대로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이 영화와 인물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강자가 아니어도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오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어쩌면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해한 영웅들에게 당신의 여백을 사랑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라는 말을 남기고 싶네요. 코로나 이후에 잠들어 있던 한국 영화의 새로운 붐을 일으켜준 너무나도 고마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저의 매력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요즘 각광받는 매력과 접목되는 나의 매력을 또 한번 끌어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레인, 내일도 최고급만 걸으세요. 안녕. 뿅.